차트를 볼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고래들은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걸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없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래 매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만약 누군가 큰 자금을 가지고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도 같이 매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고래가 매집 중이다,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는 세력이 지키는 자리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래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얼마나 사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고래는 매집 중입니다 라는 말도 사실은 누구도 100%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래를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시장에 나타나는 흔적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누군가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강한 매도 압력이 나오는데도 가격은 이상할 정도로 버티는 상황,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바닥 구간이나 전환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래가 샀다는 걸 맞추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실제로 차트를 분석할 때 확인하는 고래 매집 가능성을 높이는 5가지 객관적인 신호, 이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CVD, 파이어 차트, 청산 히트맵, 그리고 거래량과 뉴스에 대한 가격 반응까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왜 이런 신호들을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지,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래 매집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래 매집이라고 하면 마치 누군가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가 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세력이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고래가 사고 있는 건가?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전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갑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 얼마나 더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고래가 매집 중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건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흔적을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구간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가격은 잘 안 떨어집니다. 가격은 횡보하는데 매수 압력은 계속 증가합니다.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버팁니다. 혹은 중요한 가격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모두 정리한 뒤에 빠르게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연히 한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바닥을 만들거나 중요한 전환 구간을 형성할 때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고래가 매집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레이딩은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샀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 비로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5가지 신호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CVD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CVD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나 오더플로우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 CVD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CVD에 대한 원리와 실제 활용 방법은 이전 온체인 데이터 영상의 CVD부터 뒷부분에 나올 파이어 차트, 청산 히트맵까지 훨씬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CVD가 처음이시거나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VD는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의 누적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지, 누가 더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CVD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가 매도가 계속 나오면 CVD는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매수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야 하고 매도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닙니다.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CVD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누군가는 계속 시장가로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격은 왜 안 오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흡수 매수입니다. 매수는 계속 들어오는데 반대편에서 그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명이 계속 사려고 달려드는데 누군가가 계속 그 물량을 내주고 있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만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바닥 구간이나 장기 횡보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격은 잘 안 오릅니다. 오히려 지루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CVD는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CVD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는 함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CVD가 상승했는데도 결국 위에 있는 강한 매도벽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VD 하나만 보고 매집이다, 곧 상승한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CVD를 진입 신호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관찰 신호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지지 레벨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CVD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 하나를 추가합니다. 누군가 물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이후를 관찰합니다. 저항 돌파가 나오는지, 구조 전환이 나오는지, 파이어 차트에서는 어떤 물량이 보이는지, 청산맵에서는 어떤 유동성이 쌓이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즉 CVD는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힌트를 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전환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CVD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는 고래가 샀다 이게 아닙니다. 가격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누군가는 계속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흔적이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보는 데이터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켜면 거래량부터 확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되고 평소보다 몇 배나 큰 거래량이 터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트를 보고 매도세가 엄청 강하네, 더 떨어지겠네,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건 매도만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체결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던지고 있다는 의미는 반대로 누군가는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발생합니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한다면 매도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가격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진다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 바닥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손절 나가고 패닉셀이 나옵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매도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도 반드시 매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 자체보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 이건 매도 압력이 우세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크게 터졌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고 횡보하거나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건 누군가가 물량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터진 이후의 결과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이후에 시장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흡수가 나오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던 CVD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가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CVD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신호가 겹치기 시작하면 단순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호의 핵심은 거래량 증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래량 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는지 그 반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파이어 차트입니다. 파이어 차트를 처음 보는 분들은 화면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어 차트는 현재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지정가 주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즉 이미 체결된 거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6만 9천 달러 구간에 굉장히 큰 매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어 차트에서는 그 구간이 밝고 두껍게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바로 생각합니다. 매수 벽이 있네, 여기는 안 깨지겠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물량이 진짜 물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가격이 가까워지면 사라지는 물량도 많습니다. 갑자기 이동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아예 체결될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차트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실수는 벽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벽의 크기가 아니라 그 벽의 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6만 9천 달러의 큰 매수 벽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7만 달러, 6만 9,500달러, 6만 9,100달러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 그 매수 벽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에서 물량을 받을 의도가 있다. 이 가격은 지켜내야 하는 자리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가까워지자마자 매수 벽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였던 벽은 실제로는 의미 없는 물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차트에서 중요한 건 벽이 있다가 아니라 벽이 끝까지 남아있는지입니다. 실제로 바닥 구간이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는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가격 아래에는 상당한 규모의 매수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 근처까지 내려와도 그 매수벽 큰 물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누군가 저 가격에서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앞선 CVD 거래량과 같습니다. 매수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닙니다. 차트에 100%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강한 매수벽이 무너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말 강한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매수벽이 있어도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차트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예를 들어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아래에는 중요한 지지 레벨이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에서는 해당 구간에 강한 매수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CVD도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했는데 가격은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저는 그 구간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즉 파이어 차트는 여기서 반드시 반등한다 이걸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가격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이 존재할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래의 매직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청산 히트맵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나 오더플로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노란색이나 밝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은 보통 청산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두고 있거나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시장은 이런 구간에 자주 도달할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실제로 시장을 오래 관찰해보면 가격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직전 저점 아래에 손절을 둡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전 저점 아래에 손절 물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롱 포지션 청산 물량도 쌓입니다. 결국 특정 가격대 아래에 유동성이 집중됩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하락해서 직전 저점을 깹니다. 손절이 나가고 강제 청산도 발생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점을 깼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가격은 계속 밀릴까요? 아니면 빠르게 회복할까요? 만약 저점을 깬 뒤에도 계속 하락이 이어진다면 매도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동성을 모두 정리한 뒤에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원래 구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저점을 깼던 캔들의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아래에 쌓여있던 유동성을 확보한 뒤에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락이 목적이 아니라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바닥 구간에서는 이런 장면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산 히트맵을 볼 때도 단순히 아래에 청산이 많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유동성을 건드린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입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숏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를 봐야 합니다. 유동성을 정리한 뒤에도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유동성 수입이 발생했고 CVD는 개선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했고 파이어 차트에서는 매수 벽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그 구간은 앞선 구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청산 히트맵 역시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유동성 확보 이후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관찰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흡수 이후에 이런 회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고래 매집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차트 밖의 얘기입니다. 바로 뉴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큰 악재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해킹 관련 뉴스나 규제 관련 뉴스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커뮤니티도 온통 부정적인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떨어지겠는데 지금은 관망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악재가 나왔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순간적인 하락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그 악재를 선반영했을 수도 있고 악재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력들이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뉴스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장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악재 뉴스가 나와도 어떤 때는 10% 이상 급락합니다. 반면 다른 어떤 때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같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뉴스 내용보다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악재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중요한 지지 레벨을 지키고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재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뉴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뉴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신호도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숏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뉴스가 나온 이후에 가격은 어디서 멈추는지, 지지를 지키는지, CVD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는지, 유동성 수입 이후에 회복이 나오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들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반응이 고래 매직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고래 매직 가능성을 발견하는 5가지 신호를 얘기해봤습니다. 첫째, 가격은 횡보하는데 CVD는 상승한다. 둘째,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셋째, 파이어 차트에서 강한 매수벽이 유지된다. 넷째, 청산 히트맵에서 유동성 수입 이후에 빠르게 회복한다. 다섯 번째,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VD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CVD가 계속 상승하는데도 위쪽에 강한 매도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매수벽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벽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지켜내다가 결국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도 같습니다. 유동성 수입 이후에 회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나의 신호를 찾는 것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중요한 지지 레벨까지 하락했습니다.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CVD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에서는 가격 아래에 강한 매수벽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에서는 아래쪽 유동성을 한번 정리한 뒤에 가격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거기에 악재 뉴스까지 나왔는데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여전히 100%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CVD 하나만 보는 것보다 매수벽 하나만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데이터가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비밀 지표, 특급 기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CVD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파이어 차트에서 물량은 유지되고 있는가? 유동성은 어디에 쌓여 있는가? 뉴스가 있다면 현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점점 같은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확률 높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설명한 5가지 신호도 정답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신호가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가 겹칠 때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도 신호 하나에 기대기보다는 여러 데이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결국 감으로 하는 매매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매매의 차이가 됩니다. 고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흔적을 찾아보세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래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사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 언제 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5가지 신호도 그런 흔적들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신호들은 고래 매집을 증명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도 고래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걸 100%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언제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좋은 신호가 나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 신호가 동시에 겹쳐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그리고 100% 확률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근거가 많아도 실패할 수 있고 완벽해 보이는 분석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5가지 신호들도 상승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항상 손실을 먼저 계산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100%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흔적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도 고래가 샀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지금 시장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흔적을 찾아보세요. 그 흔적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장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시장을 분석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구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은 차트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수수료 혜택, 페이백 혜택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해커 채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선물 거래 수수료 평생 7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과 청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타나 고배율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즉시 평생 적용되는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